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정말 믿기 힘든 막장 사연들이 많죠.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하지만 의외로 현실에선 더 막장이고 기절초풍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일도 그랬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6년이 되었고요. 곧 중학교에 올라가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직원은 남편 포함해서 15명 정도 되고요. 예전에는 한국인 직원도 많았는데 지금은 외국인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등등 다양한 나라에서 일하러 많이 왔죠. 저희 아버님은 좀 무뚝뚝하고 말투도 좀 거친 성격이세요. 저희 남편은 그런 아버님과는 달리 좀 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인데 아마 아버님보다 어머님을 많이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인상부터도 엄청 선하시고 마음도 따뜻하고 여리신 분이거든요. 아버님이 워낙 말도 툭툭 내뱉으시고 다정한 면도 전혀 없는 분이어서 그런지 어머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버님을 참 잘 챙기셨어요. 저에게도 참 좋은 시어머니시고요. 저에게 늘 다정하게 얘기해 주시고 잘 챙겨주셨어요. 저를 존중해 주신다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결혼 생활 동안 고부 갈등 같은 건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면 아버님 때문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남편이 아버님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부모님과 자주 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집도 가깝고요. 그런데 저한테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거침없이 필터링 하나 없이 화내시거나 툭툭 내뱉으시니까 처음엔 저도 좀 놀랐고 상처도 많이 받았죠. 시간이 지나고서는 저도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했지만요.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이라 자연유산을 몇 번 하고 겨우 아기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게 바로 저희 딸인데 그 딸아이를 겨우 출산하고 몸이 더 안 좋아져서 그 후에 둘째는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 뻔히 알면서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아들은 못 낳고 딸 하나 겨우 낳았다면서 구박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서러운지. 그리고 저희 딸은 손녀라는 이유로 할아버지한테 예쁨도 못 받고 컸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뒤에서 저를 친정엄마만큼 잘 챙겨주시고 예쁜 손녀 낳아줘서 고맙다는 말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버님이 주신 상처 어머님이 대신 치유해 주셨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버님 때문에 속상한 일도 때로는 있었지만 그만큼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었기에 괜찮았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사이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버님 성격이 워낙 세시긴 하지만 또 어머님이 성격이 좋고 유하시다 보니까 두 분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시는 걸로 보였죠. 물론 그렇게 지내기 위해서 어머님이 많이 참고 누르고 사셨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어머님이랑 대화하면서 아버님 성격 맞추기 힘들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면 그래도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 양반이 좀 괴팍해 보여도 잔정도 많고 속은 따뜻하다고 하시면서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어머님도 여전히 아버님에 대한 사랑이 여전하신 것 같았죠. 하지만 참 저희 아버님 끝까지 너무하신 분이더라고요. 어느 날 한창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어머님이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지금 찾아뵙는다 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어머님이 우시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저는 겉옷만 입고 부랴부랴 어머님 계신 댁으로 달려갔죠. 시댁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가는 위치에 있거든요. 가보니까 어머님은 이미 한참 우셨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은 눈물을 삼키며 힘겹게 말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바람이 났다고요. 저는 어머님께 그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님 워낙 말씀은 팍팍 하시고 성격이 거침없으시긴 해도
그런 행동은 안 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냥 마음 한켠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머님 놔두고 외도는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런데 아버님이 바람을 피셨다는 겁니다. 정말요,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동네 사람한테 들었다. 너네 아버님도 요즘 부쩍 행동하는 게 수상쩍었고 그러다가 몰래 그 여자랑 통화하는 거 나한테 걸린 거야. 그걸로 내가 따졌더니 바람핀 주제에 오히려 뻔뻔하게 나온다. 살기 싫으면 살지 말자고 하면서. 네?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오히려 살지 말자고 하신다고요? 그래, 먹긴 놈이 성낸다고. 내가 어이가 없다. 그 여자한테 눈이 돌아도 보통 돈 게 아닌 것 같아. 그 여자가 누군데요? 누군 줄 아세요? 공장 근처에 카페 하나 있잖아. 아, 네, 알아요. 이름이 그린 카페였나? 맞아. 거기 여주인. 어머, 정말요? 거기 공장 사람들이 커피 잘 마시는 곳 아니었어요? 맞아. 세상에, 이게 무슨...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님 공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카페가 있거든요. 저도 남편이랑 가봤는데 이름은 카페지만 안에 들어가면 다방 같은 느낌이 물씬 납니다. 카페 주인은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느낌인데 화장도 엄청 진하고 옷도 몹시 화려하게 입었더라고요. 대충 들어보니 도시에 있다가 왔다는데 일반적인 일을 했던 여자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 근처에 카페가 거의 없다 보니 공장 직원들도 그곳에 가서 커피를 잘 마신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하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근데 거기 주인이라고 해봤자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던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동네 창피한 일이니. 나도 처음에 영기 엄마한테 듣고 못 믿었다니까. 근데 영기 엄마 말론 너네 아버님이 허구한 날 거기 가서 놀고 있고 그 여자랑 팔짱 끼고 어디 다니고 그런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 눈이 무섭지도 않은지. 아휴, 세상에. 저도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머님. 그 얘기하니까 아버님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안 입고 오면 이혼하재. 그 여자랑 살림이라도 차리고 싶은가 보다. 니네 아버님이 다 늙어서 미쳤나 봐.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봐. 세상에.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겨우 달래드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어머님께 아버님이랑 다시 얘기를 잘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때까진 아버님이 헤어지고 어머님께 잘못을 구하면 어머님도 받아주실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은 정말 그 여자에게 단단히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그 후 집에도 잘 안 들어오시고 오히려 어머님께 이혼을 계속 요구하셨으니까요. 저희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아버님께 화도 내보고 설득도 했는데 아버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은 게 뭐가 문제냐며 도리어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자식 보기 부끄러우신 것도 없으신 듯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저도 정말 아버님의 행동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어요. 어머님도 아버님이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헤어지자고 나오니까 만정이 떨어졌다며 콱 이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골머리가 아프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그 여자네 가게를 찾아가 보자고 하셨어요. 너무 분통 터지는데 아버님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면서 아마 그 여자네 집에서 사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어머님이 가자고 하시니 알겠다며 따라 나섰죠. 어머님을 지켜드릴 요량도 있었고 또 한편으론 그 여자가 어떻게 나올지 그 낯짝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과 제가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카운터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그 여자는 저랑 어머님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기요, 천덕현 씨 아시죠? 가까이서 보니 정말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뻘인 남자와 바람이라뇨. 제 물음에 그 여자가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누구세요?
제가 천덕현 씨 며느리거든요. 저분은 저희 어머님이시고요. 그 말에 그 여자는 띠꺼운 얼굴로 저희 어머님을 보더라고요. 그런데요? 얘기 좀 하시죠. 그렇게 그 여자는 귀찮은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화가 나셔서 떨리는 목소리로 화를 내셨어요. 우리 남편 혹시 그쪽 집에 있어요? 오빠요? 네. 오빠? 세상에, 보아하니 우리 며느리랑 나이 차도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빠 뻘인 사람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 여자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듯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거 따지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본인 남편한테 따지세요. 자기 집에 있기 싫고 좀 재워달래서 재워주는 건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자기 남편한테는 별 말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난리야? 그 여자는 미안함은커녕 뻔뻔한 얼굴로 도리어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랑 어머님도 깜짝 놀랐고요. 뭐예요? 이봐요. 당신 지금 불륜이잖아. 근데 뭐가 이렇게 뻔뻔해요? 제가 따지니까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저기요. 내가 그쪽 남편하고 바람핀 것도 아닌데 좀 빠지죠. 뭐라고? 그쪽이 바람난 사람이 우리 시아버지라고.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 아니잖아. 그 여자의 뻔뻔한 말투에 저희 어머님도 손을 부들거리시며 따지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당사자니까 말해도 되겠네? 왜 그러고 살아요, 젊은 사람이. 또래 만나서 살면 되지. 나이도 한참이나 많고 그것도 가정까지 있는. 그건 제 남자 취향인 거고요. 아줌마, 확실하게 말할게요. 저 아줌마 남편 제가 오라고 한 적 없고요. 본인이 와 있는 거예요. 저도 귀찮아요. 밥 해주기도 싫고. 제발 도로 데려가세요, 좀. 그러면 뭐 진지한 것도 없으면서 재미삼아 유부남이랑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한테 말고 아줌마 남편한테 얘기하시라고. 아, 진짜 짜증나네. 그 여자는 저와 어머님에게 화를 벌컥 내더니 다시 자리로 확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저나 어머님이나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님도 너무 분해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고 저는 일단은 어머님을 데리고 그 가게를 나왔어요. 그 자리에 있어봤자 어머님만 혈압 오르실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분통 터져 하셨고 그날 못 드시는 술까지 드셨습니다. 저도 너무 화나고 속상하고요. 저는 일단 어머님께 이혼하시든 안 하시든 증거는 다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머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내라고 말씀드렸죠. 집에 오지 않고 그 내연녀도 뻔뻔하게 나온다는 내용을 담아서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다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가진 연락을 다 해도 계속 집에 안 들어오시고 공장에까지 잘 안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집으로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이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이제 이른이 다 돼가시는 아버님과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는 내연녀 사이에서 임신이라뇨. 정말 기막히다는 말로 부족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 말 듣고 쓰러지실 뻔했고요. 저희 남편도 아버님께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아버님은 도리어 자기한테 뭐라고 할 거면 회사에서 나가라는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가 뭐길래 가족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었습니다. 그만큼 아버님은 그 여자한테 단단히 미치신 거였죠. 결론적으로 결국 어머님은 질릴 대로 질려 이혼하기로 하셨어요. 대신 저희 쪽에서 모은 증거도 있고 이미 내연녀가 임신까지 한 상황이기에 유책은 당연히 아버님께 있었죠. 저는 어머님과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며 상담을 다녔고 아버님도 재산 지키시려고 나름 알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유책이 확실한 상황인데다 결혼 생활이 오래된 탓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님은 어머님께 신축 아파트를 주시기로 했어요. 시내 쪽에 아버님이 분양받으신 신축 아파트가 있었는데 평수도 크고 시세가 괜찮았거든요.
어머님은 그거 받기로 하고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생각 같아선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서 뱃속의 그 아이 호적에도 못 올리게 했으면 했는데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정이 다 떨어져서 그렇게 버티고 싶지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화병 나실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어머님과 아버님은 이혼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더 환장할 일은 그 내연녀가 본격적으로 본처 자리에 앉고 싶은지 아예 시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된 것이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알아보니 저랑 나이 차이가 5살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진짜 아버님하고도 연 끊고 살고 싶은데 남편이 아버님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얼굴을 보고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여자는 저희 아버님 보고 오빠, 오빠 하면서 정말 애교스럽게 굴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버지 버린 사람한테 저러고 싶을까 싶기도 했는데 그 여자는 정말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하긴 그 정도로 뻔뻔하니 본처 내쫓고 당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한 거겠지만요. 저희 아버님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여자 먹인다고 온갖 좋은 음식은 다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살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못 봐주겠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아버님 인생이고 그 여자가 애까지 임신했으니 알아서 사셔라 해도 그만이었습니다. 저희와 어머니만 잘 챙기면 그만이죠. 하지만 정말 열받는 건 이 여자가 저에게 자꾸 시어머니 행세를 하려고 드는 겁니다. 살림 합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왜 아버님한테 안부 전화도 잘 안 하고 잘 안 찾아오냐 고나리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떨떠름해서 그 여자한테 어머님이라는 호칭도 안 했는데 그것도 기분 나쁘답니다. 아버님에게 쪼르르 다 이르더라고요. 아버님까지 저에게 이제 새 식구 됐으니 어머님이라고 부르라고 하고요. 정말 속이 부글부글하고 저희 남편도 화가 나서 그냥 공장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야 되나 하더라고요. 아버님 안 보고 살고 싶다면서요. 하지만 말이 쉽지 그 나이에 어떻게 새로운 직장을 찾겠나요. 더럽고 치사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아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늦은 나이에 애를 가져서 몸조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니 저보고 종종 와서 반찬도 만들고 밥도 해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가기 싫고 밥이고 뭐고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번 거절도 했는데 아버님도 전화해서 좀 도와주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오히려 미친 거 아니냐면서 가지 말라고 했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님 성격이 너무 욱하다 보니 남편이 잘릴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아들이고 뭐고 나가라고 할까봐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겐 그냥 말 안 하고 가서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줬습니다. 더 짜증나는 건 그냥 먹으면 되지 짜네 싱겁네 조미료 뿌린 건 아니냐 하면서 트집도 엄청 잡더라고요. 뱃속의 귀한 아이가 함께 먹는 건데 신경 써달라면서요. 진짜 반찬을 그 여자 면상에 집어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한 번은 그 여자가 대놓고도 그러더군요. 명희 씨, 많이 안 입고? 네? 아니, 맨날 죽상으로 입길래 그렇게 인상 쓰고 있지 마. 주름 생겨. 제 주름은 제가 알아서 신경 쓸게요.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뻔세하고는. 저기요, 엄밀히 얘기하자면요. 제 시어머니 아니시고 그냥 저희 아버님 새 부인이신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따로 계시거든요. 뭐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징징 짜면서 그대로 아버님에게 일렀더라고요. 아버님 저에게 전화 오고요. 예, 명희야. 네가 그렇게 말했다는데 정말이냐? 네. 나랑 결혼했으면 네 시어머니기도 한 거다. 아버님, 저 아버님 댁에 반찬 만들어드리고 밥까지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저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강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뻣뻣하게 구냐? 저한테는 쉬운 일 아니에요.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해.
나중에 내가 가진 재산 싹 다 미아한테 넘겨주는 수가 있어. 그랬으면 좋겠냐?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버님 재산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어머님이나 저희한테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은 누가 어머님이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잔말 말고 미아한테 어머님이라고 깍듯하게 해. 저도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착하고 순한 시어머니 만나서 너무 좋았다가 결혼 15년 지나고 이제 와서 갑자기 시집살이라뇨. 그것도 저랑 5살밖에 차이 안 나는 여자한테요. 참 이 상황이 너무 기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가 너무 이해 안 되고 화난다고 그냥 퇴직금 달라 해서 장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진지하게 할 정도였죠. 저는 종종 어머님 댁으로 가서 이런 하소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미안하실 일은 아닌데 오히려 어머님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네가 고생이 많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어머님은 어떠시냐고 물었죠. 어머님은 이혼하고 초반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편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비위 맞출 필요도 없고 혼자서 좋아하시는 책도 읽고 뜨개질도 하고 밥도 간단하게 차려 먹으니 너무 편하다고 하시면서요. 확실히 어머님은 이혼 후 얼굴이 더 피시긴 했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은 편안해 보이셔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물론 어머님도 그때까지도 아버님이나 그 여자 생각하면 분통 터지는 건 있으셨겠죠. 이제 그 여자 애까지 나오면 더 기고만장할 거고 아버님이 미쳐서 그나마 있는 재산 나중에 그 애한테 다 물려준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 성별도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넌지시 알려줬거든요. 아들 좋아하시는 저희 아버님 입이 귀에 걸리고 나중 일이긴 하지만 저도 아버님 하는 걸로 봐선 간이고 쓸개고 다 그 여자 모자에게 주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그 여자한테 완전 푹 빠져 있으셨고 그 여자도 아버님 조련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그 여자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연 출산은 좀 힘들 것 같다고 해서 날짜를 잡고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죠. 그렇게 날짜에 맞춰 수술 후 아기를 출산하게 됐고 저희는 안 가려고 했다가 아버님 불호령 듣고 억지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아버님과 저희 가족은 제왕절개 수술 후 간단한 처치가 끝난 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아기를 본 순간 아버님 그리고 저희 부부 다 입을 못 다물었거든요. 왜냐고요? 그 여자가 낳은 건강한 3.8kg의 아들이 혼혈아였거든요. 동남아 혼혈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아이요. 신생한데도 크고 진한 눈, 까무잡잡한 피부, 정말 저희 아버님 느낌은 단 한 개도 없는 혼혈아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니까 아직 뚜렷하게 모를 수도 있지 않냐고요? 아니요. 정말 저나 남편이나 말을 못할 정도로 확실히 그 아이는 저희 아버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피부가 그 나이 때 남자분답지 않게 허여멀건하시고 머리색도 갈색이시거든요. 눈동자도 갈색이시고요. 저희 남편도 그렇습니다. 눈도 작고 가늘게 찢어져 있는 전형적인 동양적인 눈이고요. 그런데 완전 정반대의 아이가 나온 거예요. 까만 피부에 동그랗고 까만 눈. 아버님 아무 말도 못하고 간호사분께 겨우 하시는 말씀, 애기 잘못 데리고 온 거 아니냐고. 간호사분은 아니라며 양미화 씨, 천덕현 씨 아들 맞다고 확인해 주시더군요. 저랑 남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너무 당혹스러워서요. 아기를 보기 전까지 들떠 있으시던 아버님은 아기를 보고 나서는 얼굴이 흑빛이 되셨어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을 부르시는 겁니다. 병원에 한번 물어보라고. 친자검사 같은 거 혹시 할 수 있느냐고요. 병원에서 친자검사에 필요한 샘플 채취는 해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남편이 나서서 알아보고 친자검사 의뢰까지 따로 맡겼습니다. 그 여자는 수술 후 정신을 차렸고 묻더라고요.
아이 어떻냐고요. 저희 부부 아무 말 못하고 저희 아버님도 화가 난 건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가만히 있으시고요. 그러더니 직접 보라고 하셨어요.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거동도 불편한데 그 여자 아버님의 반응이 이상하다 보니까 아이 직접 봐야겠다고 우겨서 휠체어까지 겨우 타고 신생아실 갔습니다. 거기서 아이를 보고 그 여자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희와 함께 병실로 돌아오니까 기다리고 있던 아버님이 애 얼굴 봤냐고 제가 내 애가 맞느냐 따지셨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더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맞다고 자기 의심하느냐고 더 난리치더라고요. 간호사분이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병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은 화가 나서 그대로 병실 박차고 나갔고 그 여자는 혼자서 화내고 있고요. 남편하고 저는 아무 말 못하고 몸조리 잘하라며 병원을 빠져나왔죠. 긴급으로 맡긴 친자검사 결과지는 며칠 안으로 왔어요. 남편이 확인 후 아버님께 드렸죠. 결과요. 예상했던 것처럼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아버님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님은 그 결과를 보고 또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정말 아버님의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참 어이가 없고 그럼 도대체 누구의 애란 말인가 싶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왕절개 수술이라 5일 동안 병원에 있고 그 후에 조리원으로 올라가기로 했는데요. 저희 아버님 결과지 받고 조리원부터 취소시켰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퇴원 후 바로 집으로 오게 되었죠. 아이는 제가 데리고 왔고요. 아버님 누구 애냐고 길길이 날뛰고 그 여자 처음엔 우기다가 나중에 결과지 보고 자기 몰래 이런 검사까지 했느냐 적반하장으로 화내더라고요. 정말 쑥대밭이 따로 없었죠. 도저히 아기를 돌볼 상황이 아니어서 아기는 일단 제가 데리고 와서 돌봤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아이가 생김새도 그렇고 애 아빠가 공장 쪽 직원인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죠. 저희 남편도 비슷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워낙 공장 직원들이 자주 드나드는 카페이기도 하고 그 여자도 워낙 눈웃음, 코웃음 잘 흘리는 여자기도 했는데 결국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다 싶더라고요. 그 여자 결국 저희 집 와서 애 돌려달라고 했고 그 길로 아버님 집에서 나갔습니다. 가게까지 문 닫고 종적을 감췄는데 더 기막힌 건 저희 공장에서 1년 정도 일했던 직원 하나도 무단으로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희 추측으론 아마 그 직원 애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일은 제가 고스란히 어머님께 다 알려드렸고 어머님도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꼴 좋다고도 하셨고요. 저희 아버님 그 일로 매일 술 드시고 어머님께도 전화해서 주정 부리셨다는데 저희 어머님 이제 남남이고 연락하지 말자고 바로 끊어버리셨대요. 그렇게 아버님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혼자 사시게 됐는데 저희도 자주 안 가니까 섭섭하다느니 자기를 무시하느니 자꾸 전화와서 따지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화나서 그냥 퇴직금 정산해달라고 나가겠다고 아버지 알아서 사시라고 화내고 싸웠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공장 관리는 저희 남편에게 일임한 상태라서 저희 남편 그렇게 그만둔다고 하면 아버님도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님이 남편을 붙잡으시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잘 챙겨주고 헌신하신 어머님은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새장가 드실 생각에 들뜨셨던 우리 아버님. 결국 내연녀한테 제대로 배신당하신 거였습니다. 뒤늦게 후회하셔봤자 이미 어머님과는 끝이 났고 저희 자식들도 아버님 밑바닥까지 다 본 것 같아 존경심도 싹 사라졌어요. 다 아버님이 자초하신 거죠 뭐. 부부 사이에선 신뢰와 감사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 없는데 아버님은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고마운 건 모르셨으니까요. 이렇게 큰일 겪으면서 아버님도 깨달은 게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